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짱 어반입니다. 제가 전에 환율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 있잖아. 그래서 그 환율과 포트폴리오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댓글들이 좀 많이 달렸더라고. 근데 그 댓글들을 보고 내가 결심한 게 이 주제로 얘기를 해야겠다. 에이, 어반이 형, 제2의 IMF 온다는데 그때 되면 뭘 사야 돼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되게 심플하잖아. 에이, 어바니 형, 뭐 사야 돼요? 이거 되게 단순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실제로 달린 댓글이, 진짜 무서운 건 뭐 대공황이 오는 거다, 이런 댓글이 달리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주식 이런 건 아무런 상관이 없다. 오직 전쟁만이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다. 뭐 이런 댓글들이 있었고, 실제로 그런 게 되게 많았어. 여러분들이 조만간 교과서에만 보던 1930년대 경제대공황을 겪게 될 거다. 그래서 그 근거에 대해서는 돈을 오질나게 풀었는데 그게 제조업 설비 투자로 안 들어가고 주식, 부동산, 코인 등 무형유형 자산으로 몰려 거품을 형성했다. 그래서 이것을 해결할 방법은 오직 그 거품을 터트려야 된다. 그 대가는 고물가 저성장 고실업으로 갈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 여기에 대한 반응이 되게 재밌어. 개소리라 봅니다라고 보니까 나랑 나이 한번 뜰까? 경제 자신 있나? 이런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그 와중에 뭐 코인을 해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었고, 어반 경제 영상을 못 참는 도롱뇽도 있었지만 제2의 IMF가 온다라는 의견이 되게 많았거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바라보는 경제란 말이야.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제2의 IMF가 오진 않았지만 만약에 오게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잖아. 에이, 어머니요, 제2의 IMF가 오면 무엇을 사야 되는데요? 요거 궁금하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 물론 제끼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래, 제2의 그런 대공황이 오게 된다면 포트폴리오라는 게 의미가 없어집니다. 음, 내가 포트폴리오 되게 중요하다 잖아. 근데 정말로 그런 다이공황이 오게 되면 그때는 포트폴리오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없어져. 왜?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이 둘 다 박살나게 돼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애초에 그런 상관계수라는 게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지. 그런 느낌이 오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때가 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일단 주식시장이랑 채권시장이 둘 다 박살나게 됐을 때는 높은 확률로 이제 원자재 쪽, 금 쪽으로 튀는 그런 경향이 많이 나오거든. 근데 좀 약간 틀린 건 아까 정관에 저분이 금이랑 은을 안전자산이라고 얘기했는데, 나도 옛날엔 저걸 안전자산이라 본 적이 있었거든. 저거는 안전자산이라 보기가 힘듭니다. 금이랑 은은. 저거는 그냥 말 그대로 전 세계 어디서나 현지통화로 교환이 가능한 하드 에셋인데 심리의 타격을 너무 많이 받아요, 저거는요. 그래서 안전이라 보기엔 애매한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상황이 된다면 금이란 것도 대안이 될 수가 있겠지.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저 때가 되면 가장 중요한 게 현금을 가지고 있는 포지션이 가장 유리하다는 거야. 현금. 여러분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예금, 적금이 그때 빛을 발휘해. 왜? 예금, 적금은 원금은 안 잃어버리거든요. 원금을 안 잃어버리니까 그때가 되면 다 박살나 있단 말이야. 주식시장이 심하게 박살나잖아요. 그러면 아까 말했지, 채권시장도 박살나지. 야, 부동산은 안 박살날 것 같아. 다 박살난단 말이야. 그래서 금은 약간 예외일 수가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떨어지면 이걸 살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현금에서 나오게 된다는 것들이죠. 이렇게 유동성을 확보해가지고 바꿨을 때는 이미 손실이라는 게 확정이 나는 시점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걸 내가 대비를 한다 싶으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들고 갈 수 있는 대안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첫 번째는 뭐 이제 아까 말했던 예금, 적금이 될 수 있겠고, 두 번째는 이제 RP 같은 거 있지. 그래서 잔존만기가 굉장히 짧은 신용도 트리플 A 정도 되는 그런 굉장히 듀레이션 짧은 채권들 있잖아. 전자단기 사채 이런 거 있지. 그래서 전단체 이런 것들이 조금 도움이 되고, 그러면 이런 걸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게 빵 터졌다. 그러면 무엇을 사야 될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때는 살 게 되게 많아, 솔직히. 왜? 다 떨어지니까. 다 떨어지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실질적으로 그런 뭔가 경제라는 건 항상 이렇게, 지금까지 경제라는 게 규모가 커졌던 방식은 단순하거든. 모래성을 생각하면 돼. 모래가 계속 부사이고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무너지는 시즌이 온단 말이야. 우르르르 무너져. 그 다음엔 어떻게 돼? 더 높게 쌓이게 되잖아. 그치? 경제는 항상 이런 과정을 반복하면서 더 크게 성장을 했거든. 근데 이게 없어진 거야. 언제부터? 2008년부터. 서브프라임 때 뭘 했지? 벤 버냉키가 양적 완화라는 걸 했잖아. QE라는 걸 했잖아. 돈을 찍어냈잖아. 그러니까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야. 안 무너져. 돈으로 다 때려 박으니까. 그래서 이게 그때 나왔던 가장 유명한 말이 그거잖아. bad is good, good is good.
나도 옛날에 막 유튜브 내 방송 보면 알겠지만 나도 이제 증권역 하면서 쫄리니까 한 번씩 방송 보면서 미국 장 보면서 방송할 때인데 근데 그때 뭐라고 얘기했어?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근데 안 빠지는 거야. 조금 더 빠졌으면 좋겠는데 안 빠져. 왜? 사람들이 이게 기대 심리가 있으니까 야 빼대서 막아주겠지. 약간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버블이 붙은 건 사실이거든, 솔직히 말해가지고. 근데 이걸 가지고 100% 온다, 아닌다는 왜냐하면 항상 전문가들끼리도 말이 달라. 말이 다르단 말이야. 괜찮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 뭐 버핏 형님이나. 근데 안 괜찮다 말하는 사람들도 있거든. 레이달리는 부정적으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단 말이야. 이걸 완전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 조금 부정적으로, 아니면 조금 긍정적으로, 완전 긍정적으로 다 다르거든. 그래서 뭐 결국에는 이건 까봐야지 않는 건데, 근데 내가 불안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 현금을 지금 마련하는 게 좋아,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지금 달러를 사면 됩니까? 라는데 달러는 진작에 샀어야지. 이걸 대비를 할 거면 달러는 진작에 샀어야 되는데 지금은 달러가 좀 더 튀었잖아. 지금 1380이면 엄청 많이 튀고 13년 동안 고점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표상으로 봤을 때 오버슈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거든. 오버슈팅 구간에 난 웬만하면 들어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싶어. 그러다고 지금 가졌던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지금 달러를 만들어서 환전해서 만들어둔 거는 리스크가 굉장히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게 물건을 살 때는 가격이라는 게 중요해요. 가격이라는 건. 그래서 그게 쌀 때 사야 된단 말이야. 대한민국 환율이라는 게 계속 이제 900에서 1200 사이 왔다 갔다 계속 그랬는데 지난 10년 동안에 그때 안 사고 지금 사는 게 약간 그렇거든. 그러면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그런 상황이 왔어. 이제 뻥 터졌어. 주식시장, 채권시장, 부동산 다 몰빵 다 박살났어. 그러면 어바님이라면 뭘 사겠는가라고 할 때 나는 채권을 삽니다. 저라면요. 저라면 채권을 사. 에이, 어바니 형, 채권, 뭐 된다고요? 주식 사야죠. 떨어지면 주식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근데 나는 왜 채권을 사라고 얘기하고 싶냐면,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와서 주식 시장이랑 채권 시장이 다 붕괴된 적이 대한민국 역사상 지금까지 내가 머리털 나고 나선 두 번 있었거든. 첫 번째가 IMF였고, 두 번째가 금융위기였단 말이야. 서브프라임이었단 말이야. 물론 그 전에 IT 버블도 있었지만 그때 나도 이제 꼬꼬마여서 아무것도 몰랐던 건데 근데 그때마다 이제 금리가 얼마나 튀었는지 내가 보여줄게. 이게 보면 실제로 서브프라임 때는요. 금융위기 때는 금리가 거의 9%까지 올라갔어요. 거의 9%까지 올라갔어. 그리고 IMF 때는 몇 프로까지 올라간 줄 알아? 25%까지 올라갔단 말이야. 25%까지 올라갔어. 이때 내가 뭘 사라 말하고 싶으면 장기 채권을 사라는 거야. 장기 채권. 듀레이션 오질나게 긴 거 있잖아. 막 1, 2년짜리 아니라 막 진짜 막 갑자기 그때 막 한 손에서 막 30년짜리 발행하면 그거 사 알았지 그거. 근데 그런 거 어차피 구하지도 못해. 그런 거 원래 기관 쪽으로 다 배정이 되거든. 구하지는 못하는데 뭐 근데 뭐 그런 거 있잖아. 무난한 거 뭐 킨덱스 뭐 10년 국곡채 있잖아. 그런 거 지금까지 완전 다 박살났잖아. 근데 금리라는 게 원래 그게 계속 올라가게 됐다가 만약에 금리가 튀게 되면 킨덱스 완전 다 박살나겠지. 왜 채권 가격이 반영이 되니까 선반영이 되니까 그때 사면 된단 말이야. 그때 빡 사놓으면 10년 동안 날로 먹을 수 있어. 10년 동안 10년 동안 20%를 먹을 수 있는데 여러분이면 주식 살 이유가 없잖아. 그것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는데 살 이유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대한민국에 되게 유명한 그런 뭐 증권가의 네임드들이 뭐 여러 사람이 있잖아. 뭐 말로는 뭐 이제 투자 쪽으로 뭐 허남권 씨라던가 뭐 강방천 씨라니 뭐 이천 씨는 요새 한물 갖고 그지? 막 이게 가치 투자 3장 이러는데 내가 봤을 때 대한민국 금융계에서 역대 최고의 길이 나는 박현준 미래에셋 회장이야. 왜 내가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걸 실제로 하는 게 박현주 회장이었거든. 박현주 회장이 IMF 때 저 때 빡 뛰었을 때 저 때 장기 채권 싹 다 샀다니까. 그걸로 미래에셋 만들었어. 그걸로 미래에셋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맨손으로 그런 위대한 걸 해낸 사람이 대한민국 금융계 역사상 박현주 회장밖에 없기 때문에 절대 내가 미래에셋 직원이라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알았지? 절대로 뭐 아는 사람들은 있긴 있지만 절대로 그건 아닌데 내가 봤을 땐 그런 건데 나라면 요렇게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오늘은 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그냥 얘기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투자에 대한 결과는 다 여러분들한테 가는 거란 말이야. 근데 내가 진짜로 불안하다 싶으면 그러면 지금 현금 만들어 놓은 게 지금은 가장 무난해 보여. 달러 환율도 지금 1380을 많이 튀었단 말이야. 굳이 지금 바꾸는 것보다는 야 버틸 것 같은데 이런 뇌절로 이게 뇌동매매라고 하거든. 이거 하지 마. 이거 했다가 지금 부동산 다 골로 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딱 보고 나서 뭐든지 과열 구간에 들어가잖아. 그러면 웬만하면 사지 마세요. 알았죠? 웬만하면 사지 말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은 원화 지켜놨다가 내가 진짜 망할 것 같다 싶으면 그걸로 그냥 기다려두는 거.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 이제 RP 같은 거 있잖아. CMA 짱 박아도 되고 그랬다가 뭐 이제 기다리다가 뭐 터지면 그때는 뭐 여러분 사고 싶은 거 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튼간에 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옹.